자,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 떡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이 정말 종류가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어떤 떡밥이 좋아요? 어떤 떡밥이 잘 먹혀요? 어떤 떡밥을 잡아야 이 낚시터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과를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떡밥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모른다면은 그런 성분에 대한 어떤 그런 잘 나오는 떡밥, 어떤 제품 이런 것들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떡밥의 제품은 거의 동일합니다. 번데기 가루냐, 새우 가루냐, 기타 등등 크롤렐라, 되게 많은 어떤 해조류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붕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떡밥의 상성이라든가 떡밥의 입자의 분포, 붕어가 이제 먹이를 섭취했을 때 어떤 이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떡밥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제품을 먼저 논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떡밥이 잘 나와요. 제가 김밥도 많이 사용하고 아쿠아텍, 부풀이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을 사용하지만은, 그게 이제 잘 나와서 제가 사용한다기보다는 떡밥의 입자라든가 떡밥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보면서 이거 이렇게 섞으면은 어느 정도 터치가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떡밥을 많이 블렌딩 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부딪히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를 하시고 본인만의 떡밥을 블렌딩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그냥 떡밥 블렌딩, 어떤 블로거라든가 책에서 나온, 아니면 무슨 명인이 이제 블렌딩 했던 것들을 보면서 따라도 해보고 이런 터치가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낚시 환경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블렌딩 했던 것들이 내가 낚시하는 환경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셔야 될 거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서 떡밥을 블렌딩 한다는 거, 따라서 한다는 거는 좋은 조과를 만드는데 별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떡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밥. 이 떡밥의 그 기원을 모르겠어요. 이 밥은 밥인데, 그죠? 우리가 흔히 밥 먹을 때 밥 먹는 이 밥은 밥인데, 이 떡이 왜 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떡밥을 블렌딩 하다 보면 진짜 떡처럼 이렇게 뭉쳐진다, 뭉쳐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떡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떡밥은 뭉쳐집니다. 결착력이라고 하죠. 결착력인데, 이 결착력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결착력이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착력이라는 거는 제가 스스로 정의하기에는 입자와 입자 간에 붙으려는 성질이죠. 자, 떡밥이 하나하나씩 있으면 이게 물을 만나면 변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떡밥과 떡밥 간에 결착이 되려는 성질, 그게 한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밥을 고르실 때 입자가 이렇게 큰 것들이 있죠. 입자가 이렇게 큰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되게 고운 가루를 쓰는 이렇게 떡밥이 있어요. 만약에 이 두 개를 섞은다면 여러분들이 결착력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물을 넣죠. 물을 넣게 되면 이 떡밥과 이 떡밥의 결착이 돼서 얘네들이 여기에 달라붙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부풀어 오르는 성질일 거고, 이 고운 가루를 쓰는 떡밥들은 이쪽에 붙으려는 성질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떡밥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자, 이런 데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물론 이게 다 뭉개지고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공국을 가득 메우는, 그러니까 큰 입자 안에 들어가는 작은 입자가 공국을 가득 메우는, 공국이라는 게 뭐냐? 자, 이렇게 큰 떡밥끼리 붙어 있을 때는 여기에 공기층들이 이렇게 머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떡밥과 큰 떡밥과 작은 떡밥을 만들었을 때는 이 공국을 메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착안을 하고, 물론 뭐 전자현미경으로 이걸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이거에 비해서 어떠냐? 자,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게가 높아지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이게 바로 가장 떡밥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보다 보면 큰 떡밥도 있고 작은 떡밥도 있어요. 무게가 무겁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의 비중을 높이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1이다, 이게 2다, 무게가 무겁습니다. 자, 여기가 2다,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섞어놨을 경우에는 이거에 비해서는 무게가 가볍겠죠. 물론 성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무게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떡밥의 성질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결착력이다. 자, 결착력이 생기게 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게 생기느냐. 두 번째, 점성이 생깁니다. 점성. 그냥 섞어서 공기를 이렇게 먹듯이 이렇게 막 만들어서 풀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인위적으로 점성을 주기도 합니다. 점성. 이 점성은 우리가 그냥 오븐 떡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븐 떡밥을 이용해서 겁나게 치대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우리가 점성을 줄 수 있는 떡밥들이 있어요. 뭐 글루텐이라든가, 요즘은 중국 떡밥들도 있기 때문에 뭐 랍사브, 뭐 요즘은 뭐 콧물이라는 그런 떡밥도 있고, 뭐 보통 여기 금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콧물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마르크에서 점력이라는 떡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감탄도 가끔 저는 섞었어요. 감탄, 우동 떡밥인데 감탄도 섞었는데, 이런 떡밥들이 이제 떡밥에 점성을 주는 떡밥. 근데 이 점성이 되게 중요한 게 너무 과다하게 쓰게 되면 정말 고기가 안 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떡밥의 터치감이 안 좋아서 붕어들이 먹다가 바로 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쓰셔야 되는 떡밥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븐을 2개 썼다 그러면 그 점성을 줄 수 있는 떡밥을 어느 정도로 섞어줘요. 이게 왜 그러냐? 손쉽게 점성을 줄 수 있다. 손쉽게 점성을 줘서 바늘에 결착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성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떡밥 봉지 뒤에 이렇게 써 있죠. 뭐 물이 뭐 제품 2개에 물 하나를 쓰면 베스트다. 제품 2개에 물 하나를 쓰면 이 떡밥은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물과의 어떤 그 터치감에 대한 어떤 베스트의 어떤 터치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 오븐 제조회사, 떡밥 제조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만약에 글루텐과 결합을 하겠다. 얘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글루텐은 보통 1대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제조사에 만들어있죠. 그럼 잘 보십시오. 제품 2에 물 하나, 글루텐은 1대1이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2로 섞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글루텐이고 어분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글루텐으로 점성을 좀 주고 싶어요. 점성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좀 오래 붙어 있게 하고 싶어. 바늘에 오래 붙어 있어 붙게 하고 싶어. 그러면 블렌딩 어떻게 하냐? 제품 2개에다가 물을 하나 섞습니다. 아니면은 애초에 오븐 2개에다가 글루텐 하나를 섞습니다. 그러면 이게 3이 되겠죠?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2를 섞어야 됩니다. 그럼 베스트다. 그럼 과연 베스트일까요?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번 섞어보고 이 터치가 아닌데? 그러면 물을 좀 더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섞을 수 있어요. 3대2로 섞는데 여기서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터치가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3대 뭐 2.2라든가 아니면 4대 3으로 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떡밥 봉지에서 아 이게 뭐 2개고 이거 하나니까 이렇게 섞으면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 4대3으로 섞을 수도 있고 3대2.2로 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낚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블렌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성질, 이 점성이죠. 점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이 어분과 섞어서 쓰는 게 좋다. 그래야 쉽게 점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떡밥에 대해서 확산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하우스에서 적합한 떡밥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은 확산성 집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바라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라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확산입니다. 확산. 말 그대로 우리가 붕어 낚시를 하기에는 우리는 고정적인 낚시를 하기 때문에 붕어가 내 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확산이죠. 확산.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떡밥이 중요하냐? 물론 뭐 어분도 확산의 어떤 집어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바닥에서 계속 어분을 풀게 되면은 물론 확산성 집어제보다 이게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게 되겠죠. 확산성 집어제는 이렇게 수북게 쌓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층을 이루고 이렇게 분포를 하거나 뭐 수평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수직 확산이 될 수 있고 이거는 확산성 집어제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직 확산이 되고 수평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평 확산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수직 확산을 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확산성 집어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 보통 하우스 낚시에서는 이 확산성 집어제를 사용을 안 합니다. 확산성 집어제를 사용을 못하게 하죠, 낚시터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확산성 집어제를 사용하지 않는데 떡붕어 낚시터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확산성 집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확산성 집어제는 사실 비싸기도 하고 떡밥을 쓰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확산성 집어제를 보통 사용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어분,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어분, 이 어분은 2대2를 사용하는 떡밥이에요. 2대. 자, 어분 하나에 플러스 물 2컵. 어분 하나에 물 2컵. 어분 하나에 물 2컵. 확산성 집어제는 물 하나에 제품 5개 내지 6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분 하나에 물 2컵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2대1로 써야 되죠? 이게 좀 약간 수학적인 게 들어가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물 하나에 어분 하나에 물 2컵을 쓰게 되면 완전히 진짜 물탕이 됩니다. 진흙탕이 돼버리죠.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더 써줘야 되냐? 어분 같은 경우에는 1컵 플러스 2컵을 써줘야 돼요. 3컵을 써줘야 되는 거죠. 이게 1컵을 넣었는데 3컵을 써야 4컵이 되고 물이 2컵이 되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3컵을 써야 될 양을 이 확산성 집어제에 대비를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물 하나에 제품 5, 6개를 써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물 1컵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그러면 확산성 집어제는 글씨 잘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확산성 집어제는 5컵 내지 6컵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0.5컵이 남았어요. 그럼 이것도 3컵 내지 6컵이 아니죠. 2.5컵 내지 3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확산성 집어제는 더하기를 해보면 7.5컵 내지 9컵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어분 하나에 물 2컵을 썼을 때 여기서 7.5컵 내지는 9컵의 확산성 집어제를 써줘야 어느 정도 터치감 있게 이 떡밥 회사에서 말하는 제조사의 어떤 그런 떡밥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난이도가 좀 높은 건데 이렇게 썼을 경우 그리고 진작에 넣는 거예요. 이거는 후로 쓰는 겁니다. 후.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이쪽으로 나서 여기는 모밥입니다. 모밥. 태생의 어떤 우리가 어머니의 밥이라고 하는 이 모밥의 개념으로 놓고 여기는 후로 섞어서 쓴다. 물을 섞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게 바로 모밥의 개념과 후의 개념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후로 섞어준 거죠. 후로 섞어준 거고 여기는 모밥에 섞어준 거죠. 근데 바라케를 여기 모에다 섞어버려요. 모에다 섞고 물을 섞을 경우와 후에 섞을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물이 이 어분에서 빨아들이는 어떤 습성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섞어버리면 이 바라케에서도 이 물을 싹싹싹 빨아들여요. 그래서 무게가 좀 더 무겁게 올라갑니다. 무게가 가볍게 쓰려면 후로 섞어 쓰고 무게가 무겁게 하려면 전에 섞어 써라. 근데 대부분은 후에 섞어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확산을 더 좋게 하고 싶다. 확산을 좋게 하려면 이 후에 섞어 쓰고 확산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모밥에 섞어 쓰는 거예요. 터치감을 보면서 이건 너무 확산이 많이 해서 고기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근데 허챔질이 계속 나고 찌는 막 쭉쭉쭉 들어가는데 허챔질이 나오고 너무 힘들어. 그럴 경우에는 이 후보다는 이 모밥에 섞어 쓰는 게 좋고 아무리 떡밥을 던져도 고기가 안 와. 확산을 좀 시켜주고 싶어. 그럴 때는 이 후에다 섞어 쓰는 겁니다. 이 바라케라는 떡밥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가벼운 떡밥도 있고 확산을 줄이는 떡밥도 있고 확산을 늘리는 떡밥도 있고 공기층으로 막 올려서 표층까지 막 올리는 떡밥이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집어제를 확산성 집어제를 선택할 때는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한 컵에 떡밥이 몇 컵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좀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겨울철에 하우스에서는 이 확산성 집어제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떡밥의 개념을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결착력. 두 번째는 점성. 결착력과 점성은 일맥상통한 그런 거긴 하지만 세 번에는 확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떡밥의 형태라든가 떡밥을 가지고 있는 고유 무게, 떡밥의 크기, 입자의 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떡밥은 이렇게 만들면 이런 터치가 나와. 저 떡밥은 저 하우스에서 저 낚시터에서 썼는데 이런 터치가 나와.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낚시, 떡밥 블렌딩의 굉장히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커TV에서는 이런 떡밥 블렌딩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준비하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애드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보충을 해서 보충 설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떡밥에 따라서 기법들이 정말 많이 나뉘는 전층 낚시의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